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제 내년에 아마 시험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험이 있겠죠? 그때까지 지금 이제 한 1년, 한 2개월? 뭐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건데, 그 사이에 이제 그 순환 강의가 오늘 시작하는 예비 순환이 있고, 그 뒤에 이제 9월 말에서 10월에 시작하는 1순환이 있고, 1월 달에 2순환이 있고, 내년 5월에 요맘때쯤에 3순환을 하고, 마지막에 그 2시간 동안 세 문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딱 하루 정도, 한 회 정도 체크하는 4순환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 이렇게 총 4번에, 그러니까 예비순환까지 하면 5번 정도 순환 강의가 있을 건데, 그 순환 강의 동안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뭐 정치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, 뭐 시작하는 날이고, 또 내년까지 이제 그 좀 긴 여정에 이제 출발하는 날인데, 제가,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정치학이 생각보다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, 정치학 출제하고 채점하는 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. 여러분들이 잘 정돈된 논리를 가지고 답안을 써달라는 거거든요. 정치학답게 써달라는 거니까, 거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정치학답게 쓰는 게 어떤 건지, 어떻게 해야 그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지, 여러분이 굉장히 노력해서 공부할 거고 자료도 잘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, 그렇게 정리한 게 점수로 전환이 될지, 아니면 여러분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점수로 잘 전환이 안 돼서 뭐 한 50점대나 뭐 이렇게 이제 점수를 받을지, 그거는 정확치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 정치학 연구하는 사람들, 혹은 정치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들 이제 평가하고 하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정치학의 잣대가 있는데, 기준이 있는데, 채점하는 평가 기준이 있는데,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수업하는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, 어떻게 정리를 해야 그게 점수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차분하게 정치학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, 그게 좀 잘 맞으면 아마 점수를 좀 높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 그 정치학에서는 최고 고득점이 86점이거든요.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86점? 주변에? 아마 지금 감이 좀 없으실 건데, 빡시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공부해가지고, 보통 정치학 어느 정도 공부해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60점 받아요. 그러니까 80 몇 점이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점수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80점대 받은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70점대 후반 받은 학생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 하니까, 여러분들도 그런 좀 높은 점수에 잘 정리가 좀 되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, 그러면 아마 뭐 잘 모르겠지만 한 70점대 중후반만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평균을 한 2, 3점 정도는 올려줄 거거든요. 그러면 한 과목이 특별히 꽈락을 맞지 않으면 아마 다른 과목에서 약간 점수가 좀 떨어져도 정치학이 좀 세이브해 줄 수 있을 테니까, 그걸 목표로 한번 내년까지 한번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하시죠. 제가 학원에 미리 좀 부탁을 드렸는데, 학원이 요즘에 조금 바빠요.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전달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미리 시작하면서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, 제가 내일 강의를, 저녁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회의가 생겼는데, 빠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. 그거를 오전으로 바꿨는데, 그게 결정이 된 게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. 근데 학원에 미리 공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, 아마 이렇게 이래저래한 이유로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돼서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까지 전달이 좀 정확히 안 된 것 같은데요. 죄송한데 내일 오전은 실강은 오전에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.
오전에 다른 스케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스터디가 잡혀 있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변경한 게 돼버려서 혹시 오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그냥 이 자리에서 영상 강의로 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내일 하루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듯 해요. 그래서 내일만 일정을 조금 바꿔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아마 목요일 정도쯤 되면 이제 개념 퀴즈나 목차 퀴즈를 보기 시작할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날짜 정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그 개념 퀴즈나 목차 퀴즈를 보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한 6시 한 10분 정도쯤 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퀴즈를 좀 풀어보시고 내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나 아니면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시는 작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섹션이 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정치학은 그 섹션 끝날 때 기출문제 중에 하나 가지고 목차를 좀 잡아볼 건데 그 목차를 풀어보시거나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미리 시간을 좀 쓰고요. 그리고 강의는 6시 20분에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그날 문제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 땡겨서 하면 25분 정도에 땡겨서 하고 아니면 30분 정도에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일정은 그렇게 좀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첫날이라 앞에 한 2시간 정도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건데요. 2시간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학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다 중요하고 뭐 그럴 텐데 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잘하려면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거고 선상 여러분이 출제자가 6명인 시험에 6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글을 만들 건데 답안을 쓸 건데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출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 방법에 관한 얘기를 1시간 정도 할 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정치학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. 개념이 정확치 않으면 여러분이 쓴 개념이 정확하게 출제자 혹은 채점자한테 어필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 말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좀 점수를 받기 어렵거든요. 자꾸 점수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우리가 점수를 잘 받자고 여기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뭐 아주 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점수니까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점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약간 한번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 차원에서의 개념하고 정치학적 차원의 개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잠깐 구분해 볼 거예요. 그게 두 번째 시간에 할 작업이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정치학의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방법론이거든요. 그래서 방법론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좀 진도를 나가볼까 하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은 오늘 드린 자료에 1회 자료를 가지고 좀 해볼 테니까 그 1회 자료를 좀 펴두시고요. 제가 쉬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끝날 때하고 혹시 그날 공부한 것 중에 좀 잘 정리가 안 되면 질문을 받는 편이거든요. 근데 혹시나 그때 이제 쉬는 시간이라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은데 그때 좀 정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복습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정확히 안 나가지고 뭐 질문하실 수도 있어서 혹시 저한테 메일로 질문하시게 되면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맨 위에 메일 주소 있으니까 그쪽으로 메일로 질문하시면 거기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좀 딱딱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쉬는 시간하고 끝날 때 질문 받을 거거든요.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전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그때 질문 받을 건데 질문하실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질문을 몇 개 할 건지, 그러니까 질문의 개수가 몇 개인지, 뭐 2개 할 건지, 3개 할 건지, 4개 할 건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예를 들면 3개면 그 질문 하나씩을 한 줄로 정확하게 요약해서 저한테 한 줄로, 한마디로
정의해서 질문하는 걸,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질문하시는 걸 원칙으로 할 테니까 질문하실 때 일단 질문이 몇 개고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거고 혹시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부연 설명해 달라고 하면 부연 설명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질문은 제가 한 번쯤은 받아본 질문일 거라서 그냥 여러분이 질문하면 뭘 질문하려는지 알 테니까 그냥 거기에 답변해 드리는 게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두 가지식으로 질문하도록 하시고 두 가지씩은 앞으로 내내 여러분이 저하고 공부하는 한 답안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지금 잘하고 계시면 괜찮은데 잘 안 되고 있으면 두 가지식으로 글 써야 되니까 무조건 두 가지식으로 사고하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질문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. 거기에는 그 국제정치, 정치학, 사상, 민주주의 뭐 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현상의 정치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칼럼으로 만들어 놓은 걸 올려놨거든요. 그게 제가 지금 법률저널이라는 신문에 644회인가? 뭐 이렇게 썼으니까 그거 말고 그 전에 쓴 게 한 70개 되고 하니까 한 700개 조금 넘는 칼럼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그 칼럼 다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제가 보통 그거를 다 칼럼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저 나름대로 일기처럼 정리하고 있는 편인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대략 이 사안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는 가이드라인은 좀 보여드리니까 그것도 하나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장 가실 때 그냥 우리가 정치학 책을 열심히 읽은 다음에 시험장 가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 가져가야 되는 여러분의 그 전략적 무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. 그게 이론하고 사례인데 사례는 지금부터 하나씩 따갖고 정리를 해놔야 내년에 좀 고생을 좀 덜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어떤 중요한 사안들이 생긴다.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 보기 전에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. 그럼 내년에 여러분이 시험 보는 주제 중에 세 문제를 시험 볼 건데 비교정치가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거든요. 그 중에 하나는 선거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죠.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있으면 내년 총선 결과를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좀 더 빨리 정리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둬야 시험장 가서 그걸 사례로 들어서 한국 정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 분석하실 때 그냥 신문 기사를 보고 분석하는 것보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좋으니까 제 칼럼을 보시든 블로그를 보시든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의 칼럼을 보시고 다 상관없는데 일단 이런 틀이 있으니까 여기서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좀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냥 러프하게 돼 있는 자료는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했으니까 그 의미를 좀 부연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조금 기억이 오래 가실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블로그가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올해 제가 1월 3일 날 유튜브를 하나 개설했는데 유튜브 제목이 이해와 오해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지금은 주로 뭘 다루고 있냐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다루고 있어요.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올해 문제든 내년 문제든 국제정치에서 지금 제일 현안인 이슈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국제정치를 풀 가능성이 높은데 그 국제정치 다룰 때 그래도 확률적으로 답안에 옮겨 적을 제일 높은 주제가 미중 관계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짬짬이 쉬실 때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테니까 뭐 길지도 않아요. 제가 보통 한 8분에서 좀 길면 10분 정도짜리로 만들어 놨으니까 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하니까. 그래서 한번 들여다 보시고 제가 그 유튜브에 가끔 유튜브의 맨 마지막에 하나 녹음해 놓은 게 있거든요. 유튜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탁하게 되던데 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가끔 제가 수업 끝날 때 가끔 이제 정체성이 헷갈려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러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하여간 들어가셔서 좀 보시면 최대한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만들어 놨으니까 뭐 이렇게 부담 있게 보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좀 조금 애를 써야 되겠지만 거기 로우 데이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최근에 중국의 GDP가 몇 프로 나왔는지 GDP가 몇 조고
몇 프로 정도 성장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. 사람들이 안 봐요. 그래서 딱딱하고 너무 좀 약간 전문적이라고 생각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은데,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좀 유용한 자료니까 그 자료를 잘 답안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로 좀 전환하시면,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찾으려면, 그런 자료 찾으려면 며칠 정도 시간을 써야 되는데, 그래도 한 10분 안에 꽤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해요. 뭐,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, 이제 그 예비순환 공부 방법으로 가셔가지고, 다 잘 아시겠지만, 제가 볼 때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이제 올해가 2023년이니까 딱 만으로 20년 지금 신림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, 2003년에 시작했는데, 그 사이에 합격한 사람들이 좀 될 거 아니에요? 모르긴 몰라도 한 1000몇백 명은 되겠죠. 근데 제가 그동안 쭉 봐온 거에서 공통된 건 하나 있어요. 뭐냐면, 누구나 다 성실하게 공부해요. 합격하거나 아니면 좀 그에 안 되거나 다 마찬가지인데,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좀 빨리 찾는 사람이 좀 빨리 합격해서 나가는 것 같고, 그 전략을 좀 오랫동안 잘 못 찾다 보면 좀 애를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좀 잘 찾는 게 이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안전한 합격이나 빠른 합격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, 그게 경제학에서 전략도 있을 거고, 행정법의 전략도 있을 거고, 행정학 전략이 있을 거고, 정치학 전략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, 제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별로 없고, 그냥 제가 가리키고 있는 정치학의 전략이 어땠으면 좋은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기 전에,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내년에 보면, 아니면 혹시 이제 올해 1차 잘 보셔서 올해 이제 2차 시험장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이제 올해든 내년이든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여러분이 본 그 답안지를 이제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? 출제한 분들이. 출제자가 6명이에요.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6명이고 그 중에 3명이 한 팀이 되고 다른 3명이 또 한 팀이 돼서 한 팀이 1번 문제를 만들어요. 40점짜리 문제, 큰 문제. 그리고 그게 순서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이 큰 문제 40점짜리를 만들고,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이 작은 문제 2개를 만들거든요. 근데 요즘에 좀 잘 보시면 추세가 비교정치학이 주로 이제 1번 문제에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비교정치학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출제에 들어가서 이제 출제하고,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3사람 있잖아요. 다른 문제 만드는 쪽. 조그만 문제 만드는 쪽에 국제정치학 하는 분이 들어가면 국제정치학이 한 문제 정도 나오고, 가끔은 국제정치학자를 안 부르고 그냥 다 비교정치학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국제정치가 빠진 해도 있어요. 지금 한 20년치 중에 한 2년 정도는 빠졌던 적이 있는데, 그 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제정치학 문제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6분이 여러분한테 문제를 만들고 6분이 채점해서 그걸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여러분 점수를 주는데, 그 점수를 줄 때 이제 그 표준 편차를 매겨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정해야 돼요. 대략 5%, 15%, 30%, 50%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몇 점을 받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, 예를 들면 열심히 해서 65점을 받냐, 66점을 받냐, 67점 받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점수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같이 점수를 높여줬을 때도 어쨌든 5%, 15%는 있을 거고, 점수가 다 떨어졌을 때도 5%, 15%대는 있을 테니까, 여러분의 목표를 몇 점이라고 정하는 것보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자면 몇 프로대까지 들어가게 만들 건지, 그게 좀 더 현실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 시험은 그런 식으로 출제하고 그런 식으로 채점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